봄날의 뉴욕은 정말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. 아침엔 추웠다가 낮에는 좀 살짝 더웠다가 집에서 살짝 좀 더웠다가 에어컨을 켰다가 에어컨을 킨 건 아니고 선풍기를 켰다가 추워서 이불을 덮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감기 걸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. 휴일엔 일요일 일단 조용하고요.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가 있으니까 일단 국내는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.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씩 이제 오해를 풀어가는 부분은 괜찮아 보입니다. 좀 분위기가 많이 괜찮아졌죠.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중요한 건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푸틴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죠. 근데 스탠스가 아직은 좀 불분명해요. 푸틴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푸틴과의 어떤 그 친밀감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저는 글쎄요, 애매모호한 부분이죠. 확실하게 이 나토의 중심 국가로서 틀을 잡아주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떤 휴전 내지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딜에 좀 급급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. 노벨 평화상도 받고 싶고 했고, 그리고 본인이 워낙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끝내고 싶어 하는데, 이전부터 제가 청와대에 늘 출입할 때 이제 안보 쪽에 고위 이제 관계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. 명언인데 저는 그 명언이라 생각하는데, 이런 전제주의 국가들은, 특히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전제주의 국가들은 그냥 일반 비즈니스의 세계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아니면 국가 정상의 어떤 그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범주로 보면 예측이 틀린다는 거예요. 오히려 갱스터, 그러니까 깡패라고 생각하고 조직폭력배들이 어떻게 이제 관리하느냐. 물론 이제 그분들을 제가 러시아나 아니면 북한을 특별 국가를 이제 갱스터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어떤 그런 식으로 더 접근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.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, 예를 들면은 보통 배가 고프고 식량이 부족하면은 딜을 하잖아요. 근데 이런 권위주의 국가들은 결국은 나라가 궁고하니까 아니면은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니까 손을 내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버틴다는 거죠. 그래서 다르게 접근을 해야지 통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비즈니스